이거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본격적인 반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던 금정구마저 붕괴됐습니다. 다가올 10, 16 재보궐선거가 어쩌면 본격적인 국민의힘 붕괴의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자 여론조사 꽃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마저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앞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민심이 그토록 험악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13%가량 앞서며 국민의힘이 당선됐을 정도로 부산 금정구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여주꽃 조사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3자 구도에선 역시 국민의힘 윤일현이 약 39%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먼저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조국혁신당의 표를 거의 온전히 흡수하여 민주당 김경지 46.5%, 국힘 윤희현 39.5%로 거의 오차 범위에 육박하는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해도 이러한 구도는 깨지지 않았는데, 조국혁신당 류재성 43.5%, 윤희현 41.9%로 민주당 후보에 비해 표 흡수율이 적긴 하나 여전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금정구청장 재보선은 전임 구청장의 비리로 생긴 재보선도 아닌지라 아무리 윤석열 비토 정서가 강하다 해도 민주진영 후보가 잘해봐야 비등비등하게 뒤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나 앞서는 것은 현재 부산 민심이 생각보다 더 극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지난 21대, 22대 총선에서 확인했듯이 부산은 희한하게도 여론조사에 표집되지 않는 샤이보수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표함을 깠을 땐 분명 이번 여론조사보다 국힘의 표가 더 나오긴 할 것이기에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차범위 밖으로 차이를 벌리지 못하면 실전에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금정구는 지난 총선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간 큰 차이가 없었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만큼이나 중요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진보 성향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진보 단일 후보 52.9%, 보수 단일 후보 35.6%로 무려 17.3%라는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격차가 났습니다. 따라서 10, 16 재보궐선거는 또 한 번 분노한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한현희 33.1%, 국민의힘 박용철 45.1%로 국힘 출신 안상수가 표를 갈랐음에도 격차가 여전히 상당했는데, 역시 강화군은 부산 이상의 험지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오늘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선거를 민주진영이 싹쓸이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두에 말한 대로 국민의힘으로서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정구청장을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면 부산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텐데, 고로 다가올 10월 16일이 윤석열 탄핵의 본격적 스타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뉴스토마토에서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와 수많은 여론조사를 같이 진행한 P&R 대표의 인터뷰인데, 흥미로운 것은 유독 보수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튀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 성향에 따라 편향성이 생긴다는 하우스 이펙트를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작업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끝으로 이에 대해 하우스 이펙트 해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하우스 이펙트도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했어요. 뭐냐면 본인들이 뭔가 조작한 건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봐요. 저도 좀 그 대목이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극렬하게 하우스 이펙트가 이루어졌다. 하우스 이펙트도 여기저기 그냥 손쉽게 끌려다니면서 쓰이는 말인데, 근데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10% 20%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럼 뭐 갤럽은 하우스 이펙트가 없습니까?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일정도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하우스 이펙트도 이미지가 굳어지고 사람들이 이 기관은
특별한 정치 성향을 가졌다라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근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인식이 굳어진 다음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 등장한 업체가 갑자기 하우스 이펙트가 생길 리가 있나요? 총수하고 P&L 그 대표하고 한번 만나시죠.